그동안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많이 수금을 입금하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각 관파 쪽에서도 많이 협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막 소리 질러봐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흔들리시게 되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관파가 이제 15개 관파인데 여기는 이렇게 16개 관파가 나오나? 15개가 맞나? 15개. 15개가 15개? 나온 참석하는 분들이 16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차피 비석에 이제 관파는 다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혀 참석 안 한 사람들도 그 관파를 넣기를 해야 할까요? 의견이 어떠세요? 우리 중국 측에 강력하게 우리 대동정치회가 구성이 15개 관파로서 합친 게 한국의 우리 대동정치회라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까지 설명을 그렇게 해서 이 15개 관파가 중국에서 이제 인식을 하니까 15개 관파가 합쳐서 대동정치회가 됐구나. 근데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처음에 대통을 꼭 넣으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라고요? 총정치회라. 예를 들어 한국 워치 총정치회라. 총자를 꼭 넣으라고 해야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설명도 해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15개 관파가 모여서 대동정치회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해가 가고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시주 할아버지부터 처음 할아버지부터 쭉 해주에서 이렇게 해서 해주, 동목, 고성 이렇게 해서 15개 관파 이루어졌다는 것을 번역을 해서 다 이렇게 넘겨줬어.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대동정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납득이 간 거예요. 중국 총회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립비 비석에 대해서 안 넣을 수도 없고 돈 안 내고 안 넣을 수도 없고 돈을 내고 안 내고 하면 관파 이름은 올라가야 되겠죠. 네, 넣고 이해를 시켜서 좀 참여하도록. 이름 몰랐는데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그거까지 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참석 안 하는 4개 관파 말고 참석 없어. 이 나머지 관파도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는 관파도 있지만 혹시 끝까지 안 내는 관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관파는 지금까지 이제 대동정치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원한대에서 이 4개를 뺀다면 거기도 빼야 된다. 그런 그래서 우리 오목수 씨가 좀 수고스럽지만은 이 관파 회장님들한테 그 취지를 한번 다시 그동안에 비서 건립한다고 한 내용에다가 그건 다 이미 통보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 관파 회장님 관파 명단에 다 그 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여하기 돈을 내지 않으면은 건립비를 내지 않으면은 참 우리 입장에서도 곤란하다. 좀 내주라. 그래야 명단에 들어갈 거 아니냐 해서 한번 연락을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15개 간파가 비석이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될 것 같아요. 양심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비석은 제가 아는 쪽에서 이제 비석 비문을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얘기를 해서 비문이 모아진 거 조합해서 검토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비문은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모두 다른 파에서는
질문이 우리 고창부가 회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예, 거기 고창에서는 지금 그 경북대학교 한문학 박사가 계세요. 그분한테 그 주교공 종손인데 그분한테 일단 위임을 했어요. 위임해놨는데 자기가 써가지고 오면은 이제 여러 군데서 들어온 거하고 대조를 해서 좋은 걸 선택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창한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로 그 비석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순전히 중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방금 말씀하신 한자로만 된 글도 필요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나 또는 그 중국에 사는 교포들이 그 방문했을 때 그 우리 비석을 보고 한국 옷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비석의 면을 따지면 전면, 후면, 양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측면 중에서 한쪽 측면은 완전히 중국말로 쓰고 한쪽 측면은 그걸 풀어서 한글로 쓰고 뒷면에는 그 우리 참여한 뭐 관파회장들 다 이걸 쓰고 전면에는 그 우리가 쓰고자 하는 큰 표 하나를 이렇게 쓰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방법이 꼭 필요해요. 네, 그러시면. 앞에는 전면에는 비문만 쓰고 뒷면에는 총재야 그 협조한 사람들 원단 쓰고 양 측면에는 지금 저 대장님 말씀대로 한쪽은 중국어, 한쪽은 한국어 그래 써가지고 누구든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깊이는 모르는데 상당히 뜻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전 종주국으로 만나고 우리가 수백 년을 말이지 와갔지만 지금 20세기 와서는 세계적인 우리 정말 그 경제 대국이 맡아서 이런 참 칭찬의 세계인데 한글에 가면은 그 세계 언어학 박사가 최고의 과학적인 글이다. 이런 때 우리가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일면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문으로 하고 또 일면을 한글로 해서 우리가 이 찾아야 한글에 대한 홍보와 국가의 그 선양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 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당연히 뭐 설명도 없이. 한국 사람이 놀 수 있도록. 아니 당연한데 거기서 하는 주최 측이 있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안 받을지 그것을 우리가 그거는 한번 그럼 우리가 해달라는 네.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건립하면서 우리나라 말을 넣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시고 뭐 어떤 단체나 대동정신에도 이제 이것이 참여하는 데 뜻이 있고 또 화합과 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이런 대동정신회가 물론 뿌리도 찾고 교를 조상을 잘 모시는 목적이지만은 지금 무석에 비석을 건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옷이 역사적인 큰 대업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15개 관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데 뜻이 있지. 어떤 관파는 참여도 안 한다면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낼 능력이 없는 관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성의와 참여의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단돈 뭐 2, 30만 원을 내더라도 반드시 15개 관파가 참여하는 데에다가 목적을 좀 두시고 총재님께서 오목수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관파 회장님 개개인에게 통화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직접 통화를 한번 하시고 이 지금 해주시 우리 오세용 이 총재도 뭐 사업이 바빠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오용호 총재님하고 저하고 제가 해주
통합정치에 초대를 지냈고 내려오다가 이제 오영훈 총재님이 지나면서 대통령실로 가셨는데 그 사람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도 한번 통화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도 해주가 큰 집이라고 그러고 큰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선 좀 참여를 하고 한 사람도 여기 하나의 관표도 빠지면 안 되니까 총재님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그 간파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한번 하셔서 이 취지를 설명하시고 이건 모두가 참여하는 역사적인 일이니까 거기 어쨌든 뭐 명단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참여하는 어떤 그런 문헌은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대동정치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시밭길을 거쳐서 김원훈 총재가 탁월하신 지도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 도약을 하고 한 차원 도약하는 데 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대동정치회 총재를 지난 분들의 그분들의 그 공적이라든가 그 바탕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그 총재님이 좀 끌어안고 가주시면 좋겠다. 특히 오영우 우리 총재님은 우리 뭐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 정말 해주시의 자랑스러운 참 보석 같은 분이시고 오현진 총재도 해보려고 의욕이 참 컸었는데 참 여러 가지 불비한 일이 일어나고 해서 했지만은 그분도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총재님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도 재력도 있고 해서 많은 성의를 보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대전의 충청대학 한미 친선 거기 갔을 적에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오영우 총재나 오현진 총재나 저나 초대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소외된 기분을 느끼고 좀 그 전임 총재님들한테 좀 협조를 그렇게 좀 참여한다는 자체는 화합을 이룬다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니 그날도 나도 뭐 초청받아 간 게 아니라 오창근 그 친구가 옛날부터 잘 알아서 참 내 차도 좀 가자 그래서 오이창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갔었는데 오영우 총재도 그런 행사가 있는 거에 정식적인 초청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총재님이 문제는요. 좀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대동정신하고 별개였어요. 왜 별개에서 정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동 상황만 제공해주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뭐 그날 조선일보 코리아노 텔레비전 할 때 창건 씨하고 오웅진 그 총장하고 한 그 구석에서 이게 명단을 적었어요. 충청대학교로 넘겨줬어요. 몇 명이 뭐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거 몰랐지요. 단지 뭐냐면 저는 총회장을 그 대전에 가는 것보다도 총회장이 원래 제가 한 것은 곤도라 회사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곤도라 회사. 곤도라 회사 가면서 대전에 가서 또 오웅진 총재하고 총장하고 뭐 저거식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목적이 이 총무하고 현장씨하고 곤도라 회사를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곤도라 회사에 거기서 가서 끝나고 보니까 이제 그쪽에 가서 행사를 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오인산 오나 무속 그 양반이 세계의 옷이 총재다 이렇게 지금 자칭
이렇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여기서 대회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동정치회가 세계적인 곳에 참여를 하고 주체가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지고 와 있으니까 그날 우리 대동정치회하고 무속의 그 오인산 총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커다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친선이라는 그 오웅준 그 전 총장하고 협약 맺는 것도 대동정치회가 중심이 되고 참여하에 난 맺어졌다고 보고 또 그런 것이 당연하다. 그 다음에 또 충청대학교도 거기서 그 총장도 나오시고 부총장도 나오시고 총장이 또 오시고 설립자의 따님이니까 거기서 대동정치회 오남열 총재님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대동정치회의 발전에도 크나큰 그 하나의 그 발전의 계기가 되는데 그걸 총재님이 좀 중심이 돼서 그런 거지 어떻게 그냥 거기다가 밀어서 우리는 그런 데는 반드시 난 좀 참여시키시면은 더 그래도 그 원로 총재님 진행분들이 열정이라든가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원로 전임 회장님들이 다 참여했다. 여기 우리도 참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좀 총재님을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지 뭐 간접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날 갔다가 초대받지 않고 갔다 왔지만은 참 많은 걸 보았고 많은 거를 배웠고 참 좋은 계기가 해서 제가 올라와서 요 총재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참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총재님이 그렇게 하시면 힘이 좀 덜 들고 우리 대동정치회가 화합을 이룬 바탕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또 좋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고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동정치와 아무 관계 없이 일정을 그냥 잡아서 이제 청원 씨하고 그쪽에서 처리됐어요. 웅준 씨하고 도지서 웅진 잘못한 거지요. 웅경 총장이. 그리고 춘천대학교 가는 것도 인원 제한이 뭐 저거 해가지고 뭐 처음에 10명을 갖다 뭐 누구 해서 12명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면 태동정치 때문에 오인선이가 왔고 했는데 왜 그거를 한미친선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충청대학 총장 지내신 분이 우리를 소개해서